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원의 파트너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상로의 메가트렌드, 바로 메가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고 그리고 쏙쏙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알찬 강의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이상로의 메가트렌드 함께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상로의 메가트렌드, 과연 이 메가트렌드라는 게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메가트렌드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나 또는 사회적인 변화 또는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모든 변화들을 뜻하는 부분을 우리가 메가트렌드라고 하고, 우리가 비슷한 말로 트렌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트렌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행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유행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메가, 말 그대로 좀 더 슈퍼 트렌드라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주식시장에 나타나면서 종목군들은 엄청난 상승 자체를 보일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예적인 부분으로 바로 우리가 수소차라든지 또는 5G 같은 종목군들이, 특히 5G 같은 종목군들이 500% 또는 7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와, 부럽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침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시장을 선점하는 힘, 그게 바로 메가트렌드에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메가트렌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이런 메가트렌드를 아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통찰력을 그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조금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자, 뒤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사고의 전환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일정 부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랄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환해 보자라는 뜻인데요. 자,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대형주에 대한 관점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대형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대형주는 왠지 안전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왠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왜? 이 엄청난 이런 큰 기업들이 망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묵혀두면 당연히 수익으로 나겠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지금도 엄청나게 많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 대기업을 믿고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자, 이런 대형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중소형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중소형주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왠지 데인저러스, 위험하다는 느낌이 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서 내가 안 보면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고, 내가 이 주식을 사놓고 해외여행은 절대로 못 갈 것 같아. 무조건 거래가 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있어야 될 것 같고, 화장실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선입견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팍팍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기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OCI 같은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볼게요. OCI 같은 종목군들도 예전에 우리가 2010년도, 11년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의 주식이다. 왜?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남자의 주식 맞죠? 한 번도 오르지 못하고 그 이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대형주가 안전하다? 그런데 2011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 샀던 분들한테 과연 이런 OCI가 안전한 종목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이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계에서도 상당히 굵직한 회사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회사가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가만히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옆으로 이제 띠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정지 구간, 바로 거래 정지에 대한 구간이 여기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자를 지금 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감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본금을 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량하고 대형주가 이런 감자를 당할 거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오롱 티슈진. 왠지 코오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안전할 것 같고 이웅렬 회장이 뭔가를 해줄 것 같고 기업도 좋아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 정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던 종목군이 현재는 제도 개선 기간, 바로 개선 기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1년 동안의 개선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앞에서 봤던 우리가 자, 이 OCI 같은 경우에 앞에서 크게 올랐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가격이 250달러에서 300달러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가격이 15달러에서 20달러예요. 네. 시대는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시대적인 그리고 산업적인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은 당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주가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대우조선해양이 엄청난 수주를 받았을 때 그때는 세계의 글로벌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고 IMF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뉴스에서는 바로 1년 내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신호를 줬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어렵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도 볼게요. 자,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제도 개선 기간 자체가 어떻게 해결될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당히 가벼운 종목, 개별주라고 여겨졌던 이런 KMW, 이런 기업들, 바로 안테나 관련 또는 무선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죠. 이런 5G 관련주가 이 10,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80,000원대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오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뭘까요? 바로 산업의 변화거든요. 바로 이런 5G 산업의 변화를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고 캐치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800%는 못 먹을지언정 그래 적어도 100%는 먹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최근에 통계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10대고 그 다음이 50대랍니다. 시대가 그만큼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TV라는 뉴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서 주가도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체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에 대한 주가가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산업을 못 읽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씩 맞다. 내가 저걸 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종목군 많으시죠? 자, 다나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런 말 그대로 다나와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 자체가 왜 최근에 뜰까? 결국에는 불황형 소비 패턴이거든요. 지금 시대 자체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가격, 작은 거 한 개라도 사더라도 가격을 비교하면서 사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의도에 다이소가 생길 수 있었고 그리고 현재 이런 다나와 같은 기업이 주가가 가격 비교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바로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주도주와 테마주에 대한 차이인데, 자, 주도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변화, 시대적인 변화,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주가가 더 이상은 안 내려오는 국면까지 왔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주도주라고 하는데요. 대신에 이 주도주와 바로 테마주의 차이는 있습니다. 테마주는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져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가 화이자 제약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 1위의 다국적 제약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신약에 대한 개발이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실패를 딛고 올라서서 바로 비아그라라는 뭔가 세계적인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엄청난 다국적 기업이 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적인 아이콘,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기에 따라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테마주는 어때요? 대선 관련주나 총선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는 급등할 수 있지만 그 시점에 대한 인기가 사라지면 그대로 또 빠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레벨업이 돼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 밑으로 안 내려오죠.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요 자체가 지금은 차량용에도 들어가고 가전제품에도 메모리가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주가는 크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과연 삼성전자 자체 한번 내려올까요? 그것은 어렵다는 거죠. 왜? 점점 시대는 고지능화, 고사양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자, 다음 그림도 볼게요. 자, 마찬가지 포스코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확대되면서 2차 전지 시장이 크게 늘어나면 주가가 이렇게 800%가 올랐습니다. 자, 이 기업이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시대는 바뀌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를 보였던 것이 2017년 6월 21일 날 모바일용 리니지가 출시가 되면서 그 자리 자체가 지켜지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탄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는 어떠냐? 앞서서 이제 안랩이라는 기업이 정치인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TV 토론을 거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그 TV 토론 이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안 올라오죠. 이런 것들은 테마거든요. 다시 한번 더 그 자리까지 돌아오는 것들. 그러면 다음 그림도, 자, 성문전자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유엔 회장이었던 그런 반기문 총장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최근에는 어때요? 이때는 15,000원이었지만 현재는 2,600원에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만큼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희비쌍곡성 자체가 인기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테마주라고 하고, 우리가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메가 트렌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지라는 종목군도 아시죠? 정치인에 대한 이슈로 크게 올랐지만 최근에는 크게 빠지면서 주가가 바닥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는데 결론을 보면 시대적 흐름이 결국에는 큰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시대적인 요구가 대형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할수록 이 종목이 대형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시대적인 혁신이 바로 인생 종목, 여러분들이 500%, 1000%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거기에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트렌드의 변화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자, 제가 이 수소차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총정리 및 해법에 대한 관련 내용을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자, 2018년 12월 19일 날 이렇게 수소차를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리를 같이 이렇게 해드렸고요. 나왔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자, 뭐 이렇게 인버터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보시면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던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이런 트렌드를 알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가 이렇게 수소차에 대한 정리를 작년에 12월 때 해놨다면 당연히 큰 상승 자체를 우리가 함께 병행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고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회를 놓쳤던 거거든요. 그 항상 시장에 대한 선점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우리가 미리 캐치하는 습관이 있어줘야지만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한 번 더 종목군들을 보시면, 자, 연료전지에 해당하는 종목군들, 그렇죠? 전해질 관련된 종목군들 분류를 확실하게 딱딱 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임포터에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식으로 또 분류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 뭐 EM코리아나 JN케이터는 바로 수소 충전소에 관련된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크게 한 번씩 상승했는데, 요 크게 상승했던 부분 자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천주가 어떤 시기에 이루어졌는지를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엔코리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충전소 관련주였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5천짜리 주가가 약 2배가 200%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도 볼게요. 자, 미코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소차 관련 그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자리에서부터 이거는 약 300%가 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였을 때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재료를 선점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종목군들의 변화를 미리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이 분야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까? 전체적으로 업종군이 같이 바뀌고 있을 때 미리 확실하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5G에 대해서도 2019년 1월 4일입니다. 자, 1월 4일이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5G를 모를 때 제가 한때 별명이 5G 아버지였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 5G에 대한 특성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고 이 이후에 이 5G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통신은 뭐고 기지국 뭐 어떤 거다 뭐 이렇게 다 말씀드렸는데요. 농담삼아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독립운동은 안중근 의사가 했고 그리고 5G는 바로 안중기가 하고 있다. 바로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던 종목군들 중에 안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고요. 자, 결국에 에이스테크의 종목도 이렇게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올라갔던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주가가 약 600%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KMW라는 기업은 약 700%, 뭐 거의 800%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선들이 다 추천에 대한 이 방송을 했을 때에 대한 주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여기에 대한 산업을 좀 더 귀담아 듣고 좀 더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산업에 대한 변화를 미리 캐치하고 선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트렌드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런 트렌드의 변화는 꾸준하게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자체는 매일매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유행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쫓아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을 분류를 해놨을 때 그런 트렌드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침해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루어졌던 9월 달부터 급속하게 올랐던 종목군들도 또 존재를 하죠. 자, 그 섹터군은 뭐냐? 대충 느낌을 보니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바로 폴더블 폰 관련주입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폴더블 관련해서도 우리가 9월 11일 날 미리 선행학습을 하죠. 이런 폴더블 폰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품절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트렌드가 상당 부분 변할 수 있다. 어떤 트렌드로 변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이거는 홍보 화면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가장 첫째 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시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곳들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상당히 정교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인 기술 자체를 찾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자체를 콕콕 집어가지고 바로 9월 11일부터 공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봐 UTG, 바로 울트라신 글라스라고 하죠. 바로 강화 유리 관련주로 캠트로닉스, 뭐 유파 플라즈마, UTI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드리죠. 그럼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신고가를 가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달 전에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면에서 상당 부분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도 보겠습니다. 이런 폴더블 폰에 들어갔던 것이 바로 FPCB 또는 RFPCB. 그래 우리가 리기드라고 하죠. 리기드 플렉서블 PCB를 뜻하는 부분인데 자, 이런 종목군들 현재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닥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상당 부분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변화가 종목군들이 움직였을 때 왜 움직이지?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랄까요 공부 학습 상황은 돼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패널 장비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OLED 관련 패널들,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에서 SFA라는 종목, 뭐 SNU 마찬가지고 AP 시스템도 그렇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ICD도 얼마 전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KH바텍. 자, 이런 것들도 방송 후에 지금 약 40% 이상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볼까요? 어때요? 9월달 9월 11일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까지 모를 때, 모르는 시점에서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빠르게 캐치하고 거기에 재료를 선점했을 때 주가는 그 누군가는 올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와 이 방법에 대한 매매가 다른 부분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르고 난 다음에 추격 매수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급등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하자는 거예요. 재료를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시장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을 미리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함께 기르는 것이 바로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이런 기점을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아,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메가 트렌드, 시장에 대한 변화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생각이 드시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이런 변화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매번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시장의 변화입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과 저하고 함께 큰 수익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바로 시장의 급등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시장에 혁신적인 재료를 선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의 혁신적인 재료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캐치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런 재료를 선점을 해야지만 우리가 급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황에 대한 분석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기 힘든 부분 자체를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업황에 대한 분석 자체를 마스터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급등에 대한 부분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급등을 하면서 500%, 1000%씩 올라갈 때 우리가 나중에 돼가지고 그 종목 이런 종목군이 내가 잠깐 봤었는데 이런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우리가 손이라도 대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이라도 100%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공부가 되고 뭔가에 대한 지식으로 쌓였을 때 거기에 대한 종목이 흔들릴 때도 우리가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고 글로벌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큰 변동성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종목을 꾹 들고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에 대한 시장의 또 이슈는 뭘까? 또 시장이 어떤 트렌드로 바뀔 수 있을까를 오늘은 꼭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그런 강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